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요번에는 학원에서 이제 쌤이 만든 자체 문제로 시험을 한번 봤는데, 학생들이 뭐 점수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려웠다고 하는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해설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알맹이 털기 29화라고 이름 붙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문제 정도 되거든요. 16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쌤이 좀 요거 좀 낮게 줬어요. 어려운 문제라서. 근데 좀 특이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요런 형태의 4차 방정식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스텝 1. 자, 우리가 이런 형태와 비슷한 거를 언제 본 적이 있느냐면요. 예를 들면 x 4제곱에 마이너스 11x 제곱에 플러스 25는 0, 이런 형태의 2차식을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4차식이면 우리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복 2차식으로 바꿔가지고 뭐 x제곱을 a나 t로 바꿔가지고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는 하죠. 그쵸?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반 방정식을 쓰는데, 얘는 이제 그런 형태는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요 2차를 대변하고 있는 이 녀석이나 상수항을 대변하고 있는 이 녀석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을 만들어서 합차곱을 유도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어쨌든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끔 그런 형태로 유도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아주 뭐 간단하고 특수하지 않은 케이스라서 쌤이 바로 얘기를 한 거예요. 얘는 x 4제곱 빼기 10x 제곱 플러스 25에다가 마이너스 x제곱 형태로 두고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쌤 이거 x제곱 빼기 5의 제곱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스텝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형식에 대한 예제를 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텝 2로 넘어와서 이 문제는 지금 그렇게 풀기에도 조금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간 거라고 보셔야 돼요. A하고 B가 둘 다 1보다 크고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괜히 준 건 아니고요. 이제 A, B를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정식이 나오고 조건이 붙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x 4제곱 빼기 이 something x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x 4제곱에 분명히 얘는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x제곱이거든요. 그리고 a제곱 빼기 b제곱의 제곱이라서 이제 처음에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합차곱으로 만들어서 뭔가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렇게 나눠가지고 4개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하나? 잘 안 돼요. 그게 하필이면 이 왼쪽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a제곱 빼기 b제곱이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막아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안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그거보다는 얘는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빼기 b제곱이 좀 수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랑 a제곱 빼기 b제곱을 그것도 제곱으로 돼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하고 a 빼기 b의 제곱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요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과 제곱 빼기 제곱의 제곱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잘 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과 a제곱 빼기 b제곱의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둘은 얼마만큼 값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a4제곱 더하기 b4제곱은 동일할 텐데 가운데 들어가는 a제곱과 b제곱이 곱해져 있는 게 값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얘는 2a제곱 b제곱을 만들어주지만 얘는 마이너스 2a제곱 b제곱을 만들어주거든. 그러니까 마치 4ab처럼 얘는 4a제곱 b제곱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를 포인트로 착안해야만 문제가 보여요.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인 힌트는 사실 여기 있는 이 보이죠? 요 녀석이 힌트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였냐면 중괄호 해갖고 x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 제곱이었습니다. 요렇게 하게 되면 얘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제곱이니까 x 4제곱 나가죠.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x제곱도 나가요. 근데 얘가 전개돼서 나갈 때 보면 요거의 제곱이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 나가는 건데, 걔하고 요 원래 주어져 있는 상수항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이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만든 식인 거고요. 이거는 얘가 타겟식으로 바뀌려면은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4의 제곱 b제곱이 있어야 된다고요. 요렇게. 그죠? 얘만 있다면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지금 요만큼의 식을 상수항으로 색으로 여기 식에다가 추가를 했었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a제곱 빼기 b제곱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빼기 4a제곱 b제곱을 찾아 넣었었다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더하기였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은 이거예요. 근데 이 타겟식 이거를 여기로 이항하게 되면 그게 이거죠? 이 전체식이죠.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 제곱을 에다가 마이너스 4a제곱 b제곱을 하면 요 식이 여기 요 식과 같다고요. 그쵸? 그죠? 그래 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안으로 완전 제곱으로 묶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걸 종합을 해보면 이제 좀 눈치가 보일 거예요. x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완전 제곱 빼기 4a제곱 b제곱이 0인 꼴로 바뀌는 거죠. 요거 어렵죠? 요거 어렵죠? 요게 유도가 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얘는 그 스텝 1에서 봤던 그런 형태보다는 조금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쪼개기를 하는 식으로 보통 우리가 하잖아.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12를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를 쪼개서 했고요. 상수항을 타깃으로 하더라도 쪼개서 하는 게 기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상수항을 유도해가지고 쪼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식을 바꿔서 거기서 남는 찌꺼기는 완전 제곱으로 보내고 나머지를 합차곱으로 유도한 거죠.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스텝 3로 가겠습니다. 스텝 3로 가서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얘를 보면 이게 이제 x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여기 부분이 2의 a, b의 완전 제곱이잖아. 그래서 플러스 2ab도 나오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대로 두시고 빼기 2ab 요렇게 는 0으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걸 잘 보면 얘가 마이너스 5인데 이거를 마이너스 5로 전체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또 합차곱이 생기죠. 얘도 마이너스 5로 묶으면 또 합차곱이 생겨요. 그죠? 어떻게? 여기 있는 녀석은 이게 지금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그래서 a 빼기 b의 제곱으로 묶일 수가 있어요. x제곱 빼기 이렇게. 그죠? 오른쪽은 x제곱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로 다 묶을 수 있죠.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으로 묶여요. 여기가 요렇게 묶이는 거죠. 능력 합차곱이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자, 이거 어렵죠.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x 더하기 a 빼기 b 곱비랑 x 빼기 a 더하기 b 곱 합차곱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a 더하기 b 곱이랑 x 빼기 a 빼기 b 곱, 이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4개의 근이 지금 어떻게 나온 거예요? 4근이 결국에는 4근의 곱이 25라 그랬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보면은 마이너스,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요거 2개가 근인 거죠. 이거 2개가 2근의 곱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2개로 곱한 거가 4근의 곱이다 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a 빼기 b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이 25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또 바꾸면 이거를 제곱으로 다시 묶을 수 있죠. 사실 이게 스텝 4예요. 이 문제 은근 낚시가 심해요.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다시 묶을 수 있어요. 얘가 5란 얘기예요. 루트 씌워가지고. 자, 근데 뿔마 루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조항에서 a가 b보다 크고 b가 1보다 크다고 준 거고요. 또 자연수라고 준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a제곱 빼기 b제곱이 마이너스 5가 될 수는 없다. 왜? a가 b보다 크니까. 그것도 1보다 크니까. 그쵸? 자, 됐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5라고 얻은 거예요.
y콩.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자, 야, 엄청나죠? 어렵습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그래갖고 지금 이거를 합차곱으로 다시 한번 묶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 a 더하기 b가 자연수니까 a가 b보다 커요. 그럼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근데 a 더하기 b와 a 빼기 b가 결국에 5의 약수여야 되는 건데요. 소인수죠. 근데 자연수기 때문에 이들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의 합과 차는 결국 자연수겠죠. 그것도 a가 b보다 크니까. 왜? a가 b보다 크면서 b가 1보다 크니까요. 자, 그러하다면 a 더하기 b가 5이면서 a 빼기 b가 1일 수밖에 없죠. 이걸 가간법을 쓰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럼 가간법을 쓰면 a가 얼마가 나오죠? 2a 더하기 2a가 지금 6이니까 a가 3이 나오고요. b가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완벽하게 다 구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a가 3이고 b가 2니까 3의 세제곱인 27하고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인 8을 더해서 3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배점을 많이 줄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배점이 높은 문제들 더 쉬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전체적인 점수가 꼬랑탕 먹을 것 같아가지고 배점을 좀 낮게 줬습니다. 왜냐면 5.5점짜리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쉬운데도.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스텝 4까지 갔잖아 결국에. 그죠? 일단 스텝 2도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스텝 3까지 와서도 지금 이거를 선생님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전개를 하다가 말고 이거 너무 많이 갔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과값이 결국 요 밑에 있는 거랑 같거든요. 그죠? a 빼기 b의 제곱 곱하기 a 더하기 b의 제곱.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것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형태의 4차 방정식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4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x제곱의 개수나 상수항의 개수를 이제 약수로 취급을 해가지고 완전제곱으로 묶어서 합차곱을 유도를 했는데, 얘는 곱셈 공식으로 합차곱을 유도를 한번 하고 내근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는 꼴이었었어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그 x의 개수가 1이니까 내근의 곱이 여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4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배운 적은 없지만 비에트의 정리 그리고 대수학의 기본 정리 그 룰을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맞불로 가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이 플러스 4고 3차는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4, 두 근씩의 곱의 합이 플러스 4,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4차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를 곱하면 음수를 4번 곱하기 때문에 양수가 돼서 이게 지금 a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의 제곱이 25라고 놓고 풀 수도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 4개의 곱이 25라고요. 근데 그 녀석이 1분의 마이너스 a제곱 빼기 b제곱이 완전 제곱이거든. 그래서 a제곱 빼기 b제곱이 사실 5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근데 4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우리가 이제 고급 수학 영역으로 배우긴 하지만 거의 안 쓰죠. 근데 얘는 이제 사실은 이 4개의 근의 곱으로 해가지고 넘어오면 요 밑으로 바로 넘어오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스텝 3까지 건너 뻥 뛰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푸는 게 사실 맞고. 그러니까 이제 네 근의 곱이 저거 상수항이잖아 라고 보는 학생들은 스텝 3까지 넘어가고 바로 풀었겠죠.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풀이법이 수학이 항상 눈을 얘기하지만 많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고 좋은 문제니까 한 번 더 보시고 혹시 학교에 기출로 나온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